예, 가천대학교 C 언어 우리가 지금 보강을 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온라인 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PC 상에서 이제 C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 하던 공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나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을 C를 사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수업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요 세 번의 이제 보강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2021학기 2021년도 2학기 그 중간고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아두이노를 알아보기 전에요. 그 전자회로에 대해서 그 전압과 전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회로란 전기가 흐르거나 멈추면서 일을 하는 회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전자회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것을 보통 수압에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전류를 물의 양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저항은 수도관의 잠금 꼭지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의 잠금 꼭지를 얼마나 많이 여느냐 적게 여느냐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양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저항이 하는 일이고, 전압은 이제 수압처럼 만약에 이제 그 물탱크가 이제 꽤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꽤 큰 압력을 가진 물이 이제 집에 배출이 될 거고,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이제 콸콸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좀 옛날 아파트라든지 층이 좀 낮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즘은 아니지만요, 이게 물의 압력이 적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졸졸졸 흐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전압 역시도 우리가 1.5V다, 200V다 뭐 이렇게 할 때 1.5V하고 200V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1.5V는 물이 지금 뭐 1.5m 위에 있는 거예요. 200V다라는 얘기는 물이 200m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요 전압의 차이, 전압이 1.5V냐 5V냐 50V냐 100V냐 200V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 전압의 크기, 세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뭐냐 그러면, 물로 따진다 그러면 호수를 흐르는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물의 양. 물이 1초 동안에 어느 정도로 물이 이제 나오고 있느냐, 이건 거죠. 물의 양. 물의 양이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전자회로와 이제 전압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두이노란 물을 내보내거나 멈추는 장치,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아두이노가 그 전압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이제 전기, 쉽게 말해서 전기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를 흘려 보낼 거냐 흘려 보내지 않을 거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모든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디지털 컨트롤러가 하는 모든 일은 전기를 흘려 보내거나 혹은 흘려 보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에 있는 여러 가지 핀들은 뭐냐? 자, 아두이노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모양인데요. 얘가 지금 아두이노 우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핀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핀들이 있고, 실제로 아두이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여기 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아두이노, 정확하게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호환 우노 보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제 뭔가를 좀 달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멀티펑션 쉴드라고 얘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펑션 쉴드가 위에 달려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아두이노 우노 혹은 아두이노 메가 256 이런 종류의 다양한 보드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핀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밸브, 이제 밸브를 열고 닫아서 물을 보내거나 멈추게 하거나 이런 장치가 이제 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I/O라고 하죠.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포트들이 됩니다. 여기 13, 12, 11, 19, 8에서 0까지 되어 있는 요 13개, 그리고 이쪽에도 A0부터 A5까지 되어 있는 거 요 6개. 요것들이 다 이제 포트라고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아두이노 이 CPU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주면은 이 8번 포트를 열어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안에서 물이 밖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려면 이 안에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럼 여기 5V하고 GND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전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외부에서 5V를 여기다 연결시켜 주고 GND를 연결시켜 주면 그러면은 이 전기를 여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제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8번 핀을 통해서 혹은 7번 핀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외부로 전기를 내보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전기가 들어올 때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신호 0 또는 1로 되어 있는 전기가 흐를 때는 1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는 거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7번 핀에 연결시켜서 외부에서 어떤 센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종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통해서 어떤 신호가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7번 핀에 이 포트에 들어오는 신호가 0인지 1인지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읽어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아두이노 핀. 그래서 이제 I/O 핀이라고 해요.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이런 핀들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밸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밸브를 제어하는 것이 아두이노의 핵심이다. 전자적으로 밸브를 열거나 닫아서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핀을 열고 닫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두이노는 이제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 뭐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코딩을 한다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친하거나 얘를 좀 이전에 좀 잘 알고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두이노가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긴 했어요. 즉 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컴퓨팅보다는 물리적인 세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컴퓨팅 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코딩, 개발 이런 부분들을 아두이노가 굉장히 많이 그 일반인들에게 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알린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LED를 사용을 한다든지 모터 등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LED를 켜고 끄는 거,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모터를 돌리거나 돌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즉 내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상에만 나와서 게임을 만든다거나 혹은 MS 워드 같은 거를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것들은 모두 대부분은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이런 컴퓨터 상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피지컬 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뭔가 불이 들어오고 뭔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 가다가 신호등이 보이면 신호등에 빨간불이 깜빡이다가 이제 초록불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옆에서 스위치를 조작하진 않죠. 자동으로 얘가 적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 개의 신호등이 서로 쭉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정확한 시간 간격에 맞춰서 신호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런 데 사용되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밖에 나가서 혹은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문을 열고 이제 복도로 딱 나가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거기 이제 불이 켜지죠. 거기에도 어떤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 사람이 거기 있는 동안 뭐 한 30초 정도 이렇게 불을 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다시 불을 꺼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실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죠.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외부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ED를 켤 수 있고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층으로 가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뭐 줄 끌어당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컴퓨터를 커다란 걸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아두이노 같은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PC하고 유사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원칩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하나의 칩 안에 CPU도 들어있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CPU하고 그 다음에 램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CPU가 따로 있고 램이 따로 있죠. 램이 따로 있고 또 보조기억 장치로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키보드랑 이제 마우스 같은 게 연결돼 있고 이거를 화면에 보일 수 있는 모니터 같은 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칩 안에 작은 칩 하나 안에 이 칩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 칩이에요. 이 칩 하나 안에 저 칩 하나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CPU도 들어있고 CPU도 들어있고 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뭐 하드디스크가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다는 그렇게 뭐 500기가짜리 이런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용량이에요.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하지만은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램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고 CPU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산 장치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핀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핀들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거나 안에 있는 신호가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칩 하나의 칩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자체는 다양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칩 하나 가지고 PC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통합 개발 환경 ID를 무료로 제공해줘요. 이게 사실은 아두이노가 굉장히 그 대중화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두이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컴파일러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유료 컴파일러들이 많았죠.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여러 컴파일러 회사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걸 돈을 내서 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비쌌어요. 저렴하지 않아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라든지 연구실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사가지고 연구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예전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탈리아의 이브리아라는 그런 대학에서 마시모 반지라는 이 교수님이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하면서 왜 시작을 했냐 그러면 이제 이브리아에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그 맡으셨던 과목이 뭐냐 그러면 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현대 미술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현대 미술인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냥 미술이라고 하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조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현대 미술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교감하는 이런 예술이에요. 즉 사람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에 따라서 뭐 빛이 달라진다거나 혹은 뭐 바람을 내보낸다거나 뭔가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네, 인터랙션 아트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랙션 아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있기는 있었어요. 8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가 있었는데 예술대에서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려웠고 공대에서 사용하던 거였으니까 당연히 예술대 학생들이 쓰려고 그러면 어려웠겠죠. 첫 번째는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비쌌어요. 이게 보드 하나가 정말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데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그러면 차라리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GCC 같은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오픈 소스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두이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쉬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픈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리겠다. 공개를 해버리면서 이거를 가능한 한 이제 저렴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나왔던 건 이거라 그래요. 그냥 피자 한 판 가격에 살 수 있는 보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두이노가 처음에 나오게 된 거죠.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arduino.cc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아두이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참고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거기에 추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 추가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실제로 아두이노를 만들었던 그 팀에서 작업을 해서 올려놓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두이노와 관련된 그 새로운 보드들을 만들고 뭐 새로운 보통 이제 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프로그램 코드들을 계속 공개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지금 뭐 종류를 지금 4가지 정도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지금 다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IoT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진전이 되다 보니까 IoT 관련돼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보드들, 특히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블루투스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노 보드죠. 가장 처음에 나온 사실은 가장 처음에 나왔다기보다는 가장 처음에 나온 건 아닌데 거의 보편화된 그 첫 번째 범용화된 첫 번째 보드가 우노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그래서 아두이노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가 가장 기본 보드, 그 표준 보드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 메가 2560이라고 할게요. 그나마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우노랑 비슷한 8비트짜리 AVR 칩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크기가 좀 크죠. 이제 우노 보드가 요 정도라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오른쪽이 이만큼 더 이제 커졌는데 이 부분에 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핀들이 많아서 우노 보드가 조금 그 I/O 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핀의 개수가 좀 한정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메가 2560 같은 경우는 그 핀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우노와 메가 2560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프로 혹은 프로미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노는 우노에 사용된 것하고 같은 종류의 이제 MCU를 써요. 이제 프로미니도 이제 같은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훨씬 크기를 좀 많이 줄여놓은 거죠. 나노 같은 경우는 우노의 크기를 많이 줄여놓고 얘를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 USB B 타입 커넥터를 쓴다 그러면 얘는 미니 USB 미니 타입을 사용해요. 그리고 프로미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USB 연결 포트가 없어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장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프로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개의 아두이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나 이제 나노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프로미니를 하나를 사고 하나가 아니라 얘를 여러 개를 사고 여기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툴을 하나를 사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크기는 가장 작으니까 훨씬 더 작고 좀 컴팩트하게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시모 반지가 아두이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때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회로도도 다 공개하고 얘를 만드는 이제 거버 파일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될 수 있도록 판매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도록 그렇게 다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환보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호환보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우노들이 나올 거예요. 요 모양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USB 포트가 지금 USB B 타입인데 이 B 타입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미니 타입인 거 혹은 이제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 오핀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노가 있습니다. 꼭 이제 레오나르도만이 아니라 이제 우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드에 들어가는 핀이 여기 그 USB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요 칩이 CH340을 사용하는 이제 이런 좀 저렴한 이런 보드들이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두이노 호환 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특징일 거고요. 두 번째 아두이노 같은 경우 요 위에 이 부분에 위에 올릴 수 있는 쉴드라는 게 있어요. 올릴 수 있도록 여기 핀들의 어떤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핀의 모양에 맞춰서 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쉴드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 쉴드는 이더넷선하고 연결시켜서 인터넷으로 이제 아두이노가 인터넷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보드예요. 그래서 이런 보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아트메가 328이라는 요 MCU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AVR입니다. AVR 8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얘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리셋 버튼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요 위쪽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 리셋 버튼이 있고 이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단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얘네들은 다 대부분 I/O 쪽이에요. 인풋하고 아웃풋을 쓸 수 있는 이런 인풋하고 아웃풋을 쓸 수 있는 핀들인데 위쪽은 대부분 디지털 핀들이고 아래쪽은 여기 보시면 A0에서 A5까지 아날로그 핀입니다. 아날로그 핀. 디지털 핀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가능하고요. 여기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 인풋만 가능해요. 아날로그 인풋만. 아날로그 아웃풋은 안 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은 안 되고요. 그냥 아날로그 인풋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잊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아날로그 인풋 핀이 디지털 인하고 디지털 아웃도 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핀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요 밑에 있는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핀들을 디지털 인풋용으로 혹은 디지털 아웃풋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건 아날로그 인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인, 디지털 아웃 다 되는데 아날로그 인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핀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핀 번호 앞에 물결 표시 되어 있는 것들
저것들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PWM이라고 하는데 Pulse Width Modulation.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은 안 되는데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Pulse Width Modulation, 즉 짧은 구간 안에서 플러스 5V하고 0V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를테면은 아주 짧은 구간 안에 플러스 5V를 5번 보내고 0V를 5번 보내면은 그러면은 5대 5니까 5번 보내고 5번 5V 5번, 뭐 0V 5번 그러면은 5대 5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2.5V가 나가게 되겠죠. 즉 1초 동안 5V, 그다음 1초 동안 0V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뭐 이를테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50 나노세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50 나노세크 정도 5V를 보내고 그 다음 50 나노세크 정도 0V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LED를 연결해서 빛을 본다고 해도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LED의 빛이 굉장히 좀 다 넣었을 때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넣으면 50 정도의 밝기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출력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PWM이라고 해요. 이 PWM이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ND는 이제 그라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V라고 되어 있는 건 5V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플러스 3.3V는 3.3V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USB를 이제 PC 쪽하고 연결할 때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PC 쪽에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한 걸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그 포트가 USB 포트가 될 거고요. 이 USB를 사용해서 PC하고 연결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시리얼 핀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0번하고 1번. 이 두 개의 시리얼 핀을 사용해서 이 아두이노하고 PC와 아두이노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게 사용을 해요. 이 두 개의 핀을 사용해서.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서 어떤 값들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여기서 수행된 결과값을 PC 쪽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걸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턴 이제 파워 서플라이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한 7.5V 이상, 보통은 한 9V에서 12V 정도, 9V에서 12V 정도 되는 전압을 넣어주면은 요 바로 옆에 그 전압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얘가 5V 전압으로 다운을 해줍니다. 5V로 줄여주면은 이 5V가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공급할 때는 여기 익스터널 파워 서플라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잭을 꽂아서 DC 잭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보편적으로 9V 정도를 꽂아주는 게 좋아요. 7V 이상 12V 사이인데 9V 전후로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5V가 들어갈 수 있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 얘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이 자리 USB 플러그에다가 그냥 USB 선을 꽂아주면은 PC 쪽에서 나오는 5V 전원이 이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터를 구동을 시킨다거나 그럴 때는 모터를 구동시킨다거나 그러면 모터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USB만 꽂아가지고 모터를 구동시키면은 모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뽑아 쓰기 때문에 얘가 순간적으로 전원이 나가버릴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정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 부분들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요 정도 이제 보면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테드에 그 마시모 반지가 나와서 아두이노에 관련돼서 예전에 했던 그 영상이에요. 영상을 따로 보진 않고 여러분들이 테드에서 마시모 반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 영상은 워낙 좀 유명한 영상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얘기가 이런 게 있죠. 이제는 훌륭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은
만들기 위한 도구가 없다 보니까 이 도구를 누구한테 빌려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컴파일러를 또 빌려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야 됐는데 점점 오픈 소스라는 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딱히 이렇게 내가 뭘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이 고민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컴파일러를 사야 되는데 얘가 한 2천만 원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요즘 별로 잘 안 하죠. 뭐 여러분들 주변에 C 컴파일러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바 사용하는 사람들 다 무료로 쓰고 있고 파이썬도 무료죠. 아두이노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호환보드가 나오면서 진짜 몇 천 원에 살 수 있죠. 밖에 나가서 한 끼 밥 먹는 걸로 아두이노 보드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보드 하나 사기 위해서 내가 뭐 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뭐 모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밥 먹는 그 정도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보드 하나 정도 좀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아두이노 보드가 없으면 여기 tinkercad.com이라는 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tinkercad.com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 팅커캐드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디자인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회로를 보시면은요. 회로를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별도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팅커캐드 쪽에 이 기능을 추가해서 넣으면서 아두이노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두이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놨어요. 아두이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그 밖에 다른 것들. 그래서 아두이노 보시면 요런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내가 여기서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쓸 수 있고 브레드보드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서 이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코드를 직접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 이 코드가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이트 주소는 하나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tinkercad.com 요거 우선 좀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도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tinkercad.com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 중에 지금 저희가 3번 진행을 하게 되죠. 3번 진행을 하니까 이때 요걸 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노하고 메가 2560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노가 있으면 그냥 이거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없으면은 만약에 우노가 없으면 그냥 메가 2560을 구입을 하시라고. 굳이 둘 중에 하나 어쨌거나 내가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메가 2560 얘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용은 핀수가 우선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28개인데 얘는 1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입출력 14개, 54개 차이 나고 아날로그도 6개인데 16개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나고요. 입출력 핀수 PWM 채널 수도 6개인데 15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플래시 메모리가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32kB까지 쓸 수 있는데요. 이 32kB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PC 환경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C 쪽에서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PC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뭐 못해도 한 500기가 정도는 되죠. 요즘 정말 좀 옛날 거는 이제 256기가 정도 될 거고 최근에는 1테라 이상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건데 32kB면 그거랑 비교해 보면 너무 적은 양이긴 한데 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비트나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2kB짜리 코드를 만드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데도 이제 메가 2560은 256kB죠. 거의 8배죠. 8배 차이가 납니다. 8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꽤 크다는 얘기예요. 256kB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사용해서는 정말 그 아이콘을 이제 그래픽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이상 얘를 다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메가 260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램 메모리가 사실은 또 중요한데 우노 같은 경우는 2kB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 메가 260은 이 안에 8kB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8kB가 되니까 훨씬 크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PC의 램은 이제 8기가 정도 되겠죠. 8기가. 키로하고 메가하고 기가니까 8기가하고 8kg면은 뭐 차이가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PC랑은 비교할 필요는 없고 8kB 정도 되면은 우리가 웬만큼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2kB도 사실은 쓰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요거 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E2P롬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런 정도까지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아이디 설치하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